엄마, 차 좀 더 따라줘. 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순애는 허리를 굽혀 찻잔을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석의 직장 상사가 와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가정부가 좀 느려서요. 민석의 말에 순애는 움찔했습니다. 가정부라니. 친엄마를 앞에 두고. 가정부치고는 연세가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일도 잘 못해요. 그냥 불쌍해서 두는 거죠. 순애는 차를 따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제가 나가 볼게요. 순애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전 박수연 부장검사입니다. 김민석 과장님 계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순애가 수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죠. 부장님, 어떻게 집까지?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근데 수연의 시선이 순애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과장님, 이분은 아, 저희 집 가정부예요. 야, 방에 들어가 있어. 민석이 순애를 향해 턱짓했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숙이고 가려는 순간 수연이 벌떡 일어났죠. 엄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과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봤죠. 엄마. 정순애 엄마 맞죠? 수연이 순애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애도 수연을 알아봤죠. 수연아. 엄마.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수연이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죠. 부장님, 우리 엄마를 어떻게? 엄마요? 방금 가정부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아니, 손님 앞이라. 손님 앞이라 친엄마를 가정부라고 하셨다고요? 수연이 순애를 돌아봤습니다. 초라한 차림, 갈라진 손, 굽은 허리. 수연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죠. 엄마, 이리 앉으세요. 수연이 순애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향해 돌아섰죠. 김민석 과장,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대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부장님, 이건 저희 집안일이라. 집안일? 노인학대가 집안일입니까? 지영이 나서려 했지만 수연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짐 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수연아, 그건. 엄마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제가 모실게요. 민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해예요. 저희가 잘 모시고 있어요. 잘 모신다고요? 가정부 취급하면서 수연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죠. 이게 잘 모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일을 하셨으면. 수연아, 괜찮아. 난 정말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데. 친딸도 아닌 절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수연의 말에 민석과 지영이 놀랐습니다. 친딸이 아니라고요? 네, 전 엄마가 10년간 키워주신 딸이에요. 친자식보다 더 아껴주셨죠. 수연이 순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잠깐. 부장님. 민석이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엄마를 데려간다니 이건 큰일이었죠. 부장님 잠시만요. 얘기를 좀. 할 얘기 없습니다. 아, 그리고 월요일에 인사팀에 보고서 제출하세요. 네. 무슨 보고서요? 본인의 인성과 품행에 대한 자기 반성문이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어떨지 재평가가 필요하겠네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어머니께 한 행동은 안 너무했나요? 수연이 순애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뒤따라 나왔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법적 보호자도 아니면서. 수연의 일침에 지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제 은인이에요.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수연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애가 타려는 순간 민석이 뛰어나왔죠. 엄마,
엄마, 잠깐만. 하지만 수연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석이 망연자실 서 있었죠.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수연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죠. 수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순애는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 수연아. 이런 좋은 집에 사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밥 굶으면서 학원비 대주셨잖아요. 수연이 순애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며 화장대며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이건 내가 쓰기엔 너무 과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방이에요.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미리 준비했다고? 수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엄마 찾으려고 사립 탐정까지 썼어요. 어제 드디어 찾았는데 김민석 과장이 엄마 아들이었다니.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민석 과장이 떴죠. 받지 마. 순애가 말렸지만 수연은 받았습니다. 네, 김 과장.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때문에라도. 엄마는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보고서 잊지 마세요.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수연아, 민석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하다고요? 엄마를 가정부 취급한 게 더 심한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나가보니 민석과 지영이 서 있었죠. 부장님, 제발요. 어머니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왜요? 또 가정부 일 시키려고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했잖아요. 수연이 문을 닫으려 하자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장님, 제발요. 전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표현을 못했다고요? 손님 앞에서 가정부라고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인가요? 순애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민석아, 지영아, 들어와.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연이 말렸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한 번은 들어봐야지. 거실에 앉은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알면 왜 그랬니? 순애의 차가운 말에 민석이 움찔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 엄마한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를 가정부라고 해도 되니? 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처음이라. 처음이면 더 잘해야지. 순애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수연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됐을 때 저를 거둬주셨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다 대주시고. 민석과 지영이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은 처음 듣는 거였죠.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수연아, 이제 고생 끝이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민석이 흐느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다고요? 알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순애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하자. 애들도 충분히 반성한 것 같으니. 엄마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사셨죠.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죠.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네. 인사위원회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을 봤죠. 부장님, 정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인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재평가받아야죠. 그럼 전 끝이에요. 승진도 못하고. 승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서 승진 걱정이에요?
지영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부장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애도 있는데. 유진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우리 집 식모라고 하던데요. 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그런 말을? 네, 엄마.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부모가 그러니 애도 배운 거죠. 민석과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엄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안 돼.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민석이 소리쳤지만 수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처럼 대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세요. 부장님. 아, 그리고 하나 더.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보험금 같은 거 있으면 다 정리해서 보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영이 발끈했지만 수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없나요? 제가 조사해 볼까요? 민석과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깨끗이 정리하세요. 수연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석과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나갔죠. 문이 닫히자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엄마, 혹시 엄마 명의로 된 거 있어요? 순애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민석이 아빠 사망보험금. 내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얼마예요? 3억. 수연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3억이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궁핍하게 사셨다고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의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수연이 차려준 아침상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수연 부장님이시죠? 전 김민석 과장 아내 최지영입니다. 수연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 명의 보험금 말인데요. 사실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도장은 어머니가 직접 찍어주셨고요. 순애가 놀라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도장을 찍어줬다고. 어머니, 작년에 집 계약서라고 하면서. 지영의 말에 순애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긴 했는데. 수연이 분노했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부장님, 제발요. 애 아빠 회사 잘리면 저희는 죽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바르게 살았어야죠.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님, 저 수연이에요. 노인 재산 갈취 사건인데요. 순애가 말렸습니다. 수연아, 그래도 민석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가도 괜찮다고요? 그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인터폰을 보니 민석이었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석의 필사적인 목소리에 순애가 일어섰습니다. 수연아, 한 번만 만나주자. 엄마, 제발.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들어오자마자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돈은 다 갚을게요. 제발 고소만은. 3억을 어떻게 갚아요? 수연의 차가운 물음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든 뭐라든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집도 엄마 돈으로 산 거 아닌가요? 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지영도 도착했죠. 아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유진이가 순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순애는 손녀를 안았죠. 우리 유진이. 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까지 이용하나요? 지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요? 이미 늦었어요. 수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죠.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3억 다 갚으면 고소 취하할게요. 내일까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법대로 하죠. 민석이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부장님, 아니, 수연아. 우리가 남매잖아. 남매요? 누가요? 엄마가 너를 키웠으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엄마가 키운 저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친아들은 왜 그 모양인가요? 순애가 나섰습니다. 수연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모두가 순애를 봤습니다. 돈은 됐어. 대신 앞으로 날 엄마로 대해줘. 진짜 엄마로. 엄마. 그리고 매주 한 번은 꼭 찾아와. 밥도 같이 먹고. 민석과 지영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이라도 올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수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속으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애의 말에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민석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엄마 명의 재산은 모두 엄마께 돌려드릴 것. 둘째, 매주 수요일은 엄마를 모시고 외출할 것. 셋째, 엄마를 가정부가 아닌 어머니로 모실 것.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수시로 확인할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민석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석의 집. 순애는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 차 드릴게요. 지영이 공손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석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어색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제가 나가볼게요.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애가 나갔을 텐데요. 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뵈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민석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수연은 무서운 존재가 되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애들이 잘해줘. 수연이 민석과 지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매주 확인할 거예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그때 유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이모, 우리 유진이 할머니한테 잘하고 있지? 네. 할머니는 우리 집 보물이에요. 순애가 유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수연도 흐뭇하게 지켜봤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순애가 상 중앙에 앉았고 민석과 지영이 정성껏 시중을 들었죠. 엄마, 더 드세요.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수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사 후 수연이 순애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혹시 또 무시하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해요. 알았어. 수연아,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본 민석과 지영은 조마조마했죠. 수연 부장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민석은 다시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자리도 가정의 평화도 모두 엄마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과 지영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죠. 매주 수요일마다 순애를 모시고 외출했고 집에서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애가 거실을 지나가다 민석과 지영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연극해야 해? 지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조금만 더 참아. 수연이가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면 우리한테 신경 안 쓸 거야. 그게 언제인데? 난 지쳤어. 시어머니 모시는 척하는 것도.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연기였구나. 엄마가 못 들었겠지? 방에 계실 거야. 그나저나 수연이 그년 정말 재수 없어. 순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지금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난 정말 괜찮아. 순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에게 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순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석과 지영이 아직 자고 있을 때였죠. 엄마는 잠시 바람 쐬러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메모만 남기고 나온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죠. 할머니, 왜 혼자 계세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너는 학교 안 가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는 아이 옆에 앉았죠. 왜? 무슨 일 있니? 엄마가 저버리고 갔어요. 아빠랑 둘이 사는데 아빠는 맨날 술만 마셔요. 순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름이 뭐니? 서연이요. 김서연. 서연아,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아이의 손을 잡았죠. 그때 순애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연락도 없이? 나는 괜찮아. 좀 이따 들어갈게.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수연이가 와 있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며 말했죠. 할머니는 가봐야 해. 너도 학교 가야지.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순애가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민석과 지영을 추궁하고 있었죠.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메모만 있고. 수연이 순애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죠?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수연이 민석과 지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영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수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순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수연아, 아니 부장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제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해드렸고. 그래요? 그럼 왜 엄마가 집을 나가셨을까요? 수연이 순애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뭔가 수첩이 보였죠. 엄마, 이게 뭐예요? 그건. 수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죠. 최근 날짜의 일기가 써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석과 지영이는 연기를 했다.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나를 짐이라고. 수연이가 감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해주는 척한다고. 수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연기였어요? 민석과 지영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닥쳐요. 수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장님, 정말 오해라니까요. 오해? 엄마가 거짓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팀장님? 저 박수연인데요. 김민석 과장건으로 전화드렸어요.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품행 문제로 즉시 징계위원회 회부해주세요. 부장님, 제발. 민석이 매달렸지만 수연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정말로 저희 집으로 가요. 수연아, 이번엔 정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인간들한테 엄마를 맡길 수 없어요.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애도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한계야. 더는 못 참겠어. 순애가 짐을 싸러 방으로 들어가자 민석이 수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어릴 때 같이 놀았잖아. 그때는 당신이 저나 엄마한테 그나마 사람답게 대했죠. 정말 회사 잘리면 난 죽어. 그럼 처음부터 사람답게 살았어야죠. 순애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엄마, 고작 이것뿐이에요? 응, 원래 가진 게 없어.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을 살면서도 짐이라곤 가방 하나뿐이라니. 현관을 나서려는데 유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유진아, 할머니 가면 안 돼요. 할머니. 아이가 울자 순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죠. 유진아, 할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사실 거야. 보고 싶으면 놀러와. 엄마, 아빠가 할머니 괴롭혔어요? 아이의 말에 민석과 지영이 얼어붙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할머니가 가시는 거야. 수연이 순애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석의 절규가 들렸죠. 엄마, 엄마. 하지만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순애가 말했죠. 수연아, 내일 아침에 공원에 가야 해. 공원이요? 왜요? 약속한 아이가 있어서. 순애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였죠. 서연아, 할머니가 꼭 갈게. 약속했잖아.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약속대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는 서연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서연이 학교는 갔다 왔니? 네. 그런데 오늘도 아빠가 술 마시고 있어요. 그때 서연이가 종이접기로 만든 꽃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같아서요. 순간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누구야, 당신? 아빠. 서연이가 순애 뒤로 숨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서연아, 집에 가자. 남자가 서연이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순애가 서연이를 감쌌습니다.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뭐야, 이 할망구가. 그때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전 검사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어요. 남자가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내 딸인데 뭐가 문제야? 내 딸이라고 때려도 되나요? 아이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수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깨끗한 집에 놀랐죠. 우와, 여기가 진짜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서연이도 여기서 같이 살자. 그날 밤 순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죠. 엄마,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엄마, 또 당하실 거예요. 그래도 민석의 집에 도착한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고 민석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때 지영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전 이제 갑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유진이는 친정에 맡겼어요. 이제 민석이나 알아서 하겠죠. 지영이 나가고 순애는 쓰러진 민석을 간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석이 정신을 차렸죠.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회사도 가정도 다 잃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정말 변할 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수연과 서연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서연이가 할머니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그래. 민석아, 나는 가봐야겠다. 민석이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아니야. 이제 내가 혼자 설 때야. 집을 나서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할머니 아들이야.
그런데 왜 할머니를 힘들게 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네. 저는 할머니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그때 순애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죠. 엄마, 방금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해고 통보예요. 정말 끝이에요.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민석이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택배 기사가 됐대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한 달에 한 번 엄마 뵙게 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말했죠. 할머니, 아저씨도 불쌍해요. 한 번은 만나주세요. 우리 서연이가 그러니? 네. 저도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쁜 아빠지만. 순애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주지. 수연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신 철저히 시간 약속 지키고 엄마한테 부담 주면 안 돼요. 한 달 후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하게 면도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엄마 왔습니다. 어서 와. 민석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첫 월급이에요. 많지 않지만 엄마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다운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고맙다, 민석아.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택배 일하면서 매일 엄마 생각해요. 서연이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 차 드세요. 고마워. 이름이 뭐니? 서연이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민석이 순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새 손녀가 생겼네요. 잘 됐어요. 엄마는 사랑 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시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순애를 찾아왔고 매번 작은 선물을 가져왔죠. 어느 날 민석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택배회사에서 모범 직원으로 뽑혔어요. 정말? 어머, 대견하다. 그리고 지영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운대요.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죠. 엄마가 결정하세요.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유진이도 내 손녀니까. 한번 데려와봐. 다음 주 유진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유진이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고 물었죠. 누구예요? 나는 서연이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순애는 두 손녀를 보며 행복했죠. 수연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그러게. 돌고 돌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민석은 이제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순애를 진심으로 모셨죠. 엄마, 언젠가는 다시 엄마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그래, 기다릴게. 순애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수연이라는 든든한 딸, 서연이라는 새로운 손녀, 그리고 이제야 철든 아들 민석까지.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순애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수연의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민석 씨가 회사 기밀 자료를 경쟁사에 팔려다 적발됐대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이 와서 데려갔어요. 수연이 급히 도착했을 때 민석은 이미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민석이 절규했지만 형사들은 그를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순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건 전화였죠. 엄마, 전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알아, 엄마는 믿어. 다음 날 수연은 민석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민석 씨, 사건 당일 어디 있었어요? 택배 배송 중이었어요. GPS 기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메일은 그 시간에 회사에서 보낸 걸로 되어 있네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민석의 컴퓨터에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범인을 추적한 결과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최지영 씨, 민석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지영의 새 남자친구가 경쟁사 직원이었죠. 수연은 지영을 찾아갔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민석 씨가 없을 때 회사에 들어간 거.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미웠어요. 그래서 한번 혼내주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지영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체포되었고 민석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꼭 안았죠.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때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이 구속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였죠. 아빠, 할머니, 유진아, 이제 아빠랑 살자. 수연이 나섰습니다. 유진이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며칠 후 민석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본 한 중견기업 사장이 연락해온 것이었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도 꿋꿋하게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다시 직장 생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민석이 축하 파티야. 민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서연이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박순애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님 비서실장 정은주입니다. 할머님을 모시러 왔어요. 김 회장,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님이 저희 회장님의 생모시잖아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무슨... 정은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해요.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수연과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재벌 회장의 어머니라고요? 그럴 리가. 저는 평생 이 아이들과... 정은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5조 원입니다. 할머님이 상속받으실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지금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그걸 원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유진이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순애는 정은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0년이나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날 데려간다고요? 회장님도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찾으셨어요. 그래서 돈으로 가족을 바꾸라고요? 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아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그 아들이란 사람 50년 동안 어머니도 못 찾고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들 필요 없어요. 수연이 순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아무도 못 데려가요. 민석도 나섰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돌아가세요.
정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5조 원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 회장이란 사람은 모르나 봐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정은주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순애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5조 원보다 우리를 택했어요. 민석도 감동했죠. 순애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너희들이 전부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검은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발의 노신사였죠. 어머니. 그는 순애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기영이에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영이? 정말 내 아들 기영이야?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노신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50년 만입니다. 김기영 회장은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과 민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분이 정말 내가 20살에 낳은 처자들이야. 전쟁통에 헤어졌는데 김 회장이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만 저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50년의 그리움을 풀고 싶습니다. 서연이가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일주일만이야. 꼭 돌아올게. 순애는 결국 김 회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의 초호화 저택에 도착한 순애는 놀랐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사니? 네. 어머니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십니다. 최고급 생활이 시작됐지만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김 회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재산 상속 서류입니다. 5조 원이 어머니 것이 됩니다. 난 내 돈이 필요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닷새째 순애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영아, 왜 내 핸드폰을 가져갔니? 어머니가 푹 쉬셨으면 해서요. 돌려줘. 수연이랑 통화해야 해. 며칠 뒤에요. 그날 밤 순애가 몰래 나가려 하자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뭐, 나를 감금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김 회장과 대면했습니다. 날 가둬둘 생각이구나. 어머니,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잃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감금을 해?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요.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 수연과 민석,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수연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불법 감금으로 고소할 겁니다.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영아, 저 아이들도 내 가족이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만나주실 거예요? 약속해. 넌 영원히 내 아들이니까. 김 회장은 결국 순애를 놓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를 가족들이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 다신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 김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주면 고맙죠. 서연이가 김 회장에게 종이약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할아버지?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회장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가족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기영재단인데요. 재단?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어머니가 이사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어머니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어머니라면 잘하실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예요. 서연이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서연이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순애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김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재단 사무국장으로, 수연 씨는 법률 자문으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민석이 놀랐습니다. 저도요? 가족이니까요. 함께 좋은 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재단 일을 하며 순애는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이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어주었죠. 할머니, 오늘 새로 온 아이들이에요. 서연이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재단의 홍보대사가 됐죠. 어서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애의 따뜻한 품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큰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김 회장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했죠.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즐거워서 하는 일인걸. 민석이 보고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만 20명의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표창도 준대요. 엄마가 하신 일이 인정받는 거예요. 순애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피로 이어진 아들 기영, 마음으로 맺어진 아들 민석과 딸 수연, 그리고 손녀들까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다 모였네. 그때 뉴스에서 순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순애 이사장. 버림받은 아이들의 진짜 할머니가 되다. 유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가족들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순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애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 밖을 서성였죠.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가요?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검사 결과 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종양이요? 그럼 수술이 필요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김 회장이 나섰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하겠습니다. 돈은 문제 없으니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병실로 옮겨진 순애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들이야? 나 안 죽어. 엄마. 민석이 눈물을 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 노릇하려고 했는데. 울지 마. 너는 이미 훌륭한 아들이야. 서연이와 유진이도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게요. 순애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30%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6개월입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성공하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애가 입을 열었죠. 수술 안 할래. 엄마. 남은 시간 동안 너희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김 회장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술 받으세요. 이제 막 찾았는데. 기영아, 6개월이면 충분해.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다 나누자. 결국 순애의 뜻대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마다 재단에 나가고 아이들을 돌봤죠.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도와줄 아이들이 많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점점 약해졌지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없어도 재단 일 계속해줘. 그리고 서연이 잘 키워줘. 엄마, 무슨 말씀을. 약속해줘.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유진이 잘 키우고 형님도 잘 모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김 회장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셨죠. 모자는 50년의 공백을 메워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휠체어에 앉아 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눔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여서.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다. 늦게라도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5개월째 순애는 거의 침대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간병했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서연이가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족 이야기. 순애는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모두를 불렀습니다. 다들 와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엄마. 기영아, 이제 외롭지 않지? 네, 어머니. 가족이 있으니까요. 수연아, 민석아, 너희는 내 자랑이야. 저희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서연이와 유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희 모두. 그날 밤 순애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를 띤 채로 새벽 3시 순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엄마.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석도 김 회장도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애가 도와준 아이들, 재단 직원들, 이웃들.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순애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눴는지를.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순애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이 발견됐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수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만나 행복했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 기영아, 이제 외롭지 마. 동생들이 있잖아. 수연아, 민석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 서연아, 유진아,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사랑은 영원해. 내가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마이너스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 할머니가. 모두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1년 후, 박순애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김 회장이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이었죠. 엄마, 보고 계시죠?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연이가 유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김 회장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순애가 보여준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